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72페이지 소유권이죠. 일단 소유권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상린관계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 특히 주의토의 토용권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수요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공동소유에서 한 문제에서 일단 소유권이라고 불리는 이 안에서는 통상 세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문제 가지고 처음에 이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단 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할 때는요, 설치 비용을 반씩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누구 건지 모르겠으면 1번, 경계에 설치단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만점. 이 상린자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 상자가 서로 상자이기 때문에 서로 인접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2번은 너무나 어떻게요? 당연한 것이고 3번도 뭐죠? 당연한 것이고 솔직히 따로 외울 것은 아니고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에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맞는 질문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그러면 담 설치해야 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요? 있답니다. 따라서 담 설치하자라고 했는데 인접자가 거부한다면 법원에 내가 강제할 것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는 작년도 문제였죠. 자, 틀린 걸 찾는데 1번. 경계에다가 담을 설치할 때는 담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배표를 설치하는 경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한다. X죠.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측량 비용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문제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3번에 뭐가 나오냐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나오죠.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일부 양도 토지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고요. 이러한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1번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인한 타인의 토지에 대한 무상 통행권은 공유 토지 직접 분할자 사이 또는 토지 일부 양도 후 당사자 사이는 물론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고 답이 뭐죠? 1번입니다. 직접 당사자끼리만 적용됩니다. 2번 장소 어디로 다니느냐? 방법 어떻게 다니느냐?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택해야 되고요. 3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란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임차권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지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공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4번도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1번. 담을 경계표를 쌓기 위한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해요?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 때문에 측량 비용도 반씩 부담한다. X죠. 2번. 통상보다 높게 싸거나 특수 시설을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3번, 4번. 엿집에서 나무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먼저 잘라달라고 요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가 넘어온 경우는 바로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건물을 축조할 때는 건물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만약에 건물의 건축이 시작된 후 1년이 지났거나 이미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다음 중 소유권의 취득 사유가 아닌 것은 1번이 답이죠. 소멸시효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우측에 6번부터 해서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취득시효는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를 내죠. 자, 6번.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1번. 국유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만이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가능하고요.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든 뭐든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지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완성이 된 후에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만 그 시기는 소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합니다. 그럼 이게 되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다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죠. 7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권리는 1번 저당권이죠. 왜냐하면 취득 시효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저당권은 취득 시효할 수가 없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시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취득 시효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취득 시효를 주장해도 상관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되는 시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없다면 소유자가 변동된 적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자주점임은 점유자가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가 자주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국유재산 중 취득시효 가능한 것은 잡종재산, 일반재산만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20년이 완성됐어요. 잡종재산인 상태에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 점유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 점유가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답은 뭐죠? 5번이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소급하지 않고 가등기한 때가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10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을 찾는데 1번 말씀드렸고 2번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객관적 외형주를 결정하고요. 매매 계약이 있다면 일단은 뭐죠? 자주 점유가 되고요. 3번 점유계의 시작점, 기산점은 점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고요. 4번이죠. 자, 취득시효 완성자는 20년이 되는 순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권리는 20년이 되는 순간 갖는 권리는 등기 청구권만을 갖게 되는데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특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후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따라서 4번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자는 시효 기간이 완성된 후에 등기 명의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맞죠. 자, 11번입니다. 틀린 걸 찾네요. 1번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이냐.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도 채권이고 이것을 승계한 양수인도 채권자니까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20년이 완성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지므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취득시효 완성자는 제3자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물론 불법행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고의, 과실이 필요하죠. 따라서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럼 이거는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니까 명백히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의하더라도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5번은 맞는 지문이죠. 넘겨보시면 12번입니다.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건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등기를 해야 등기부 취득시효하고요. 또 점유 취득시효라면 20년이 지나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안빠로 틀렸습니다. 2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동산의 취득시효는 원칙이 10년이고요. 선이 무과실이면 그 기간이 5년이에요. 따라서 3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이 무과실이면 1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죠. 그럼 올바른 건 뭐예요? 3번은 10년이죠. 10년으로 바꾸고 4번은 뭐죠? 5년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13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취득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 되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3번 도품 요실물이 선의 취득의 대상물인 경우에는 2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금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전은 다른 동산과 달리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요. 4번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선점이 되는 것은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주의 동산에 하나요.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할 수가 없고요. 5번 첨부에 의하여도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첨부는 뭐가 있냐면 부합, 혼합, 가공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혼합, 가공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첨부하면 부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유를 수발하지 않는 물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 기간은 20년이고 3번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 4번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됩니다. 5번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야 돼요. 따라서 점유기간도 10년이고 등기기간도 10년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10년이 넘어야 취득시효가 완성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은 그냥 보시고 2번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는 점유라는 객관적 징표를 요하는 것이므로 분할되지 않은 한 필의 토지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하여는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X. 한 필의 토지 일부나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경매가 이루어지면 원래의 소유자는 경락받은 사람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는 자주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게 되고요. 5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등기 명의에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기억해 두시고 봐요. 그죠? 5번이 그쯤이네요. 그죠? 추가할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16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 아니면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자기 소유에 대한 부동산도 입증이 곤란하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고 4번 점유 취득시효 하고자 하면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면 돼요. 선의 무과실은 요구하지 않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죠. 그 다음에 5번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 시점은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하게 돼요? 소급하게 되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등기부 취득 시하기 위해서는 점유하고 등기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어야 하는데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 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간 등기하면 되므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20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야죠. 이제 18번이죠.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맞죠? 2번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죠. 3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면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되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승계취득이고 5번 저당권자.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자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돈 다 달아라, 별도로 완제해달라, 별제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19번부터 이제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공동소유도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목조물에 관한 사항이죠. 첫째,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 이거는 공유나 합의나 똑같죠. 조심할 것은 총유물에 관한 목조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중의 결의를 통해서 합니다. 따라서 1번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1번이 답이 되죠. 1번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뭐가 되죠?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이죠. 다시 말하면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므로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하면 되고 전원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죠. 3번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사항, 이용계량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서 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0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2번이 답인데,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체에 대한 권리다. 왜 이렇게 이해되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가불병 세 사람의 공유고 지분이 각 3분의 1씩이다라 가정을 해보고요. 이걸 만약에 자동차를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이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따라서 지분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3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자동차,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19번 해가지고 20번이죠? 20번인가요? 21번인가? 21번이죠. 그죠? 21번 보시면 맞나요? 몇 번 했죠? 제가 요새 좀 건강에 좀 안 좋아가지고. 자, 이 19번부터 볼까요? 아니, 18번인가 보네. 18번. 18번 했고, 그 다음에 19번 했죠? 19번 했고, 20번입니다. 20번.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자가 지분 처분 금지 특에 위반해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이게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건 가능해요. 다만 그 공유 지분 처분 금지에 관한 특약을 등기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부동산에 관하여 3분의 1의 지분권을 가진 자는 이 사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3분의 1이고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죠. 물론 다른 공유자도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그 부동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행위,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므로 3번 판례는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4번 타인의 공유물을 무단히 침탈한 경우는 판례는 공유자 1위는 단독으로 그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 얻으려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빼놓고 분할했다면 그 분할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21번입니다. 다음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에서 1.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가장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이 뭐죠? 교회죠. 그 다음에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총유는 단체의 공동 소유 형태인데 개개인 단체 구성원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이해되시죠? 수익권만 인정되며 단체 구성원의 지하는 별도로 처분하거나 상속이 되지 못하는 바 밀권을 총유하는 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민법상 사단법인 X죠. 민법상 사단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제3자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자신에게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방해 배제도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단독으로 하면 되니까. 4번 공유물 분할 절차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하고요. 5번 이거는 공유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에 관한 탄력성이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게 뭐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뭐하게 돼요? 흡수가 되죠. 다시 말하면 공유는 상속인이 있으면 지분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인 거죠. 다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흡수가 되고요.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잔존 합유자와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는 잔존 합유자 단독 소유가 귀속됩니다. 맞는 지문이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간단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